지난 시간에 실전 열펌 심화 6강 염색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실전 염화 심화 7강 매니큐어 왁싱, 산성 컬러, 그리고 탈색, 그리고 보색 중화하는 법, 백모 빼기 이런 실전 팁을 가지고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시간은 강의 내용을 우선 풀어드리고요. 첫 번째 산성 컬러 원인을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산성 컬러와 열펌의 상관관계, 그리고 클레임 원인, 산성 컬러 클레임 원인, 뭐 물 빠짐이 많다든가 색 빠짐이 많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 클레임 원인과 또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한 어떤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을 해가 시술을 해야 되는지 그 팁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탈색의 원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애쉬 백모 빼기 하는 실전 팁들, 그리고 뭐 샴푸 브릿지 하는 방법 정도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우선 이번 시간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열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7강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시는 분들이 뭐 주가 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열펌을 위해서 모발 진단을 해야 되고 우리 미용사들이 열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색과 매니큐어, 왁싱, 탈색 편을 제가 6강, 7강에 넣고는 있지만, 그죠? 모발 진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염색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발들이 또 우리 샵에 살롱에 또 방문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가 전문가답게 어느 정도 지식은 가르치고 있어야지 모발 진단이 되고 상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머리가 열펌이 가능하다. 뭐, 매직으로 유도해야 되겠다. 복구로 유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은요, 열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술인 건 아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 방법도 가르쳐는 드리겠지만 얼만큼 손상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강의를 끝나고 나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장에서 우리가 모발 진단을 할 때 상담이 용이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산성 컬러 원리를, 자, 제 강의는 당연히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깊이 있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깊이 있는 공부를 뭐 탈색 공부라든지 염색 공부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나는 조금 깊이 있게 파고들겠다 싶은 분들은 굉장히 요즘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산성 컬러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성 컬러가 뭡니까? 매니큐어 왁싱이잖아. 그죠? 매니큐어 왁싱이 산성 컬러입니다. 물론 헤나도 산성 컬러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헤나는 천연 가루로 약간은 이것과 화학 시술하고는 조금 분리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모발에 박혀서 우리가 열펌 시술하는데, 폼 시술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단은 매니큐어 왁싱은 화학물질이고요. 헤나는 천연 가루다. 이거 다르기 때문에 제가 헤나는 뺐습니다. 뺐고, 산성 컬러의 원리는요, 이 모발의 구조, 우리 공부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모발의 구조는 이제 뭐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죠. 그죠? 큐티클층, 모수질, 모표피. 우리가 폼 염색은 이 모피질층에 들어가서 단백질,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폼을 하고 염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산성 컬러, 매니큐어 왁싱은 모피질에 침투되지 않고요. 이 큐티클층, 6에서 10이라는 요거는 겹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 비닐가지게 돼 있잖아. 그죠? 한 6에서 10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큐티클 층에 말하자면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다 잘 아시겠죠? 코팅을 하는 시술이다.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손톱에 코팅하듯이 모발에 옷을 입힌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죠. 왜냐? 자외선에 노출이 되고 모발이 손상이 된 모발에 코팅을 입혀주면 얼마나 안이 보호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닌 건 이제는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게 이제 큐티클을, 이게 다소 그래도 건강한 모발을 확대해서 직접 찍은, 이 모발의 실제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제가 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자 그죠?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전편에 내가 폼은 시스템 결합, 염색은 산화 종합 반응, 산성 컬러는 이온 결합, 드라이는 수소 결합 이렇게 설명해놨는데 이거를 뛰어넘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온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온 결합.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하게 있을 때가 가장 건강한 큐티클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피질이 아니고 지금 큐티클입니다. 모피질도 마찬가지지만 큐티클 상태도 아주 건강하고 매끄럽게 그 큐티클층이 탄탄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균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펌을 하고, 자 보실까요? 펌을 하고 또 염색을 하고 드라이를 하고 매직을 하고 펌을 하고 염색을 하고, 자 이렇게 돼서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시술을 하고 머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플러스는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많이 남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남은데 어때요? 방구가 뻥뻥. 큐티클이 손상이 됐다. 이런 상태의 모발을, 자, 우리가 보면 매니큐어를 주로 어떤 고객님들한테 권합니까? 오히려 손상된 고객들한테 권한단 말이에요. 왜? 한때 매니큐어가 처음 우리 미용실에 들어왔을 때 코팅을 하니까 모발이 굉장히 굵어지고 윤기가 나고 컬러가 이쁘니까 대다수 미용사들이 손상된 머리는 매니큐어를 막 권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차후에 보니까 머리 매니큐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머리가 거칠어지는 걸 알고, 그리고 또 펌을 거는데 걸린 굽돌이 되는 걸 알고부터는 이제 조금 지금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매니큐어를 권하지는 않는 것, 점점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매니큐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매니큐어는 건강한 모발을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손상된 상태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손상된 상태에서 매니큐어를 도포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 큐티클층에서 중첩된 큐티클에요. 안쪽 요 중첩된 안쪽에 바깥쪽 여기 6, 7개월 코팅이 들어가는데 빵구가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피질 안으로 매니큐어가 들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모발 이렇게 쭉 긴 모발 보면 끝쪽에 보면 나중에 건강한 쪽에는 매니큐어가 어느 정도 한 달, 두 달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건강한 쪽에는 붙었다가 같이 떨어집니다. 이 두 개가 붙었다가 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손상된 부분 쪽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큐티클을 붙여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거칠어지고, 또 빵구가 나 있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 끝모발 보면 머리가 막 색깔이 그대로 남아 있죠. 자, 그렇게 매니큐어는 굉장히 모발에 위험한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니큐어는요, 그 건강한 상태에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의 고객님이 매니큐어하고 염색하고 이렇게 번갈아 한다든가, 그리고 건강한 상태의 고객한테는 매니큐어를 권해드려도요, 손상된 머리를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매니큐어 했을 때 머리가 조금 괜찮은 것 같더라고, 만약에 설명을 원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손상이 심할수록 매니큐어는 떨어질 때 더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셔야 된다. 한 달 반 정도 되면 머리가 더 악화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모피질 안에 큐티클 안에 붙어서 더 약한 모표피를 붙여서 떨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더 상해버립니다라고 반드시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원하신다면 해드려야죠. 그죠? 단 그 시술을 할 때는 그 시술의 결과물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미용실에 나갈 때가 아닌 시간이 지나서가 우리 기술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숙지를 시켜야지 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의 모발 또한 지속적으로 매니큐어를 한다는 것 또한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한 6개월에 정도 한 번 정도는 매니큐어를 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소 조금 덜 하더라. 이게 이제 제가 오랜 경험, 실전에서 경험했던 거고요. 어찌됐든 매니큐어 모발은 그런 원리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폼과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런데 어떤 경우 매니큐어 모발, 모리큐어 시술이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짧은 머리들, 짧은 머리들. 야, 이거 건강을 떠났습니다. 모발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짧은 모발들 펌을 할 경우에, 일반 펌 할 그 경우에, 그죠? 예를 들어 가는 모발들이 있습니다. 가는 모발들이나 조금 손상이 있는 모발들 같은 경우에 짧은 모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봄에 펌할 때 우리가 산성컬러 혼합했을 경우에 머리가 조금 더 좋다는 걸 느끼죠. 자, 그런 경우 또는 하고 매니큐어를 따로 해드리는 펌 후에 매니큐어 해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괜찮으냐? 한 달 반, 두 달, 적어도 석 달까지 그 머리는 그 고객님은 계속 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거의 두 달 반, 석 달 정도 되면 다시 자르고 짧게 또 커트를 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모발에 했을 때는 잘라내기 때문에요. 오히려 펌을 하고 매니큐어 시술을 매니큐어를 입히는 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모발 입장에서. 그거 외에는 매니큐어는 우리한테 고객님한테는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두피에 묻기 때문에 두피에도 안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매니큐어는 장점과 단점, 장점보단 단점이 많은 시술, 미용사들한테는 그죠.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우리가 고객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서 매니큐어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열펌 매니큐어가 왜 열펌에 문제가 되느냐? 뭐 당연한 앞에 설명에서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열펌의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모발 내 모피질 안에 시스템 결합을 이용해서 절단을 하고 재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모피질 안까지 폼제가 침투를 해야 되는데 이 큐티클 층에 코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매니큐어 코팅 하듯이 코팅을 하고 있으면 폼제 침투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폼을 자유롭게 할 수도 없고 모발 진단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니큐어를 뭐 빼준다 뭐 이런 설명을 제가 제 강의를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저는 빼준다 소리를 좀 싫어하고, 그죠? 모발을 팽윤시킨다. 무슨 말이냐? 비너스 001 같이 우리가 1차로 2차로 이렇게 해서 매니큐어 모발 같은 경우 지금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폼도 매직도 어느 정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냐? 코팅이 되는 이 부분에 1차로 해서 팽윤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폼제가 침투할 수 있는 열어줍니다. 열어줘서 그 사이를 들어가기 때문에 매니큐어나 헤나나 그 모발들은, 헤나물이나 매니큐어 모발들은 1차 그 선행 시술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니큐어 모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이유는 매니큐어 전에 그 모발의 손상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다수의 매니큐어 모발들은 손상이 기본적으로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니큐어를 없는 모발 상태라 해도 손상이 극손상이기 때문에 그 매니큐어 모발을 열펌으로 탄력 있게 뽑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건데 그 모발에 매니큐어까지 입혔기 때문에 열펌은 굉장히 힘들다. 자, 이제 매직 같은 경우는 비너스로는 아주 쉽게 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펌은 매니큐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손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굉장히 건강한 머리 상태에서 6개월 전에 매니큐어를 했다면 또는 3개월 전에 한 번 매니큐어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는 머리에 곱슬이끼가 있는 머리에 열폼도 하고 염색도 하는 상태에서 매니큐어를 2번 했다, 3번 했다, 한 번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수많은 모발 진단을 유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단순하게 매니큐어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죠? 시술 이력은 모발 길이에 맞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롱머리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까지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출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매니큐어 모발이 문제성 모발로 따로 분류가 되는 거고, 매니큐어 모발은 열폼, C컬, SS컬, CS컬 거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뛰어나야 되지만 모발 진단에서부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너스 공공이라는 것으로 아무리 우리가 지금 편리하게 시술을 하고 적용을 하고 또 매니큐어 모발도 컬을 걸고 또 헤나머리도 컬을 걸고 하고 있다고 해서 모발 진단이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그죠. 그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발 진단에서부터 우리 미용 시술은 시작이 됩니다. 커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상담하고 두상의 골격이 이거겠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은 모발 진단에서부터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매니큐어 시술법에 대해서 일단 순서를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이사이에 크레임 요인이 들어갑니다. 이걸 좀 부족하게 했을 때 어떤 크레임이 나온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샴푸를 깨끗하게 한다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매니큐어는 모발 외벽에 큐티클에 코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기름기라든지 또 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샴푸를 깨끗하게 한다가 첫 번째 시술이고요. 두 번째, 타올 드라이 제가 꼼꼼꼼이라고 세 번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끔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디자이너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지만 100% 건조해서 매니큐어를 하면 어떠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 건조를 하나 물기가 좀 있거나 매니큐어는 됩니다. 그런데 100% 건조를 했을 때는 색 표현은 좋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도포하는데 힘들고요. 도포한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건조해서 매니큐어는 시술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물기를 그냥 우리가 샴푸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타올을 쑥 대충 닦고 매니큐어 들어가면 어때요? 또 안에 있는 수분 양 때문에 발색이 색 표현이 좋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올 드라이 꼼꼼꼼은요, 타올을 깨끗하게 닦고 우리가 빗으로 빗거나 손에 눌렸을 때 물기가 없을 정도를 말합니다. 그게 가장 적정한 양이 될 겁니다. 여기서 타올 드라이를 꼼꼼하게 하지 않거나 마른 머리 하거나 이럴 때 당연히 크레임이 걸립니다. 차후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성 컬러 매니큐어나 왁싱에다가 당연히 비너스 001을 20% 30% 혼합하여 전체 도포한다. 자, 지난 제가 그 열펌이나 비너스 레시피 교육에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비너스 001은 모발을 알칼리로부터 모발을 지키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펌제나 연모제를 들어가는 이동 경로를 짱짱하게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물이 좋잖아. 그죠? 그런데 매니큐어는 모발 손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겉표면을 도포를 하는 건데 강알칼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비너스 001을 혼합했을 때 좋을까라 저 당연히 테스트를 오래 했습니다. 자, 왜 좋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너스 001을 20% 내지 30% 혼합했을 때는요, 색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또 발림성도 더 뛰어나고요. 당연히. 그리고 평소보다 시술이 빨라집니다. 헤나에도 혼합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색 유지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너스 001을 20% 30% 혼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체 도포한다. 비너스를 없을 경우에는 보면 산성컬러 뿌리기 전에 뭐 pH를 도포한다든가 이런 시술법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모발을 안정을 시키고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비너스 001 혼합하면 당연히 그 전에 샴푸하고 머리가 약간 열려있는 부분을 모발이 안정시키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거 의미 없으니까 혼합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열처리. 유일하게 제가 이제 그 레시피에 매니큐어 레시피는 없습니다. 그죠? 저는 매니큐어를 비추하는 미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매니큐어의 단점을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런데 매니큐어는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크레임 요소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열 처리를 20분 정도 반드시 하는 것이 매니큐어입니다. 왜냐?
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성이기 때문에 침투를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열처리는 거의 40에서 50도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처리 20분인데 열처리 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부분, 크레임이 걸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가다 우리 고객님들이 매니큐어를 했는데 보면 그날 또는 맨날 며칠 동안 벽에 색이 빠졌다,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매니큐어가 빨리 빠진다,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열처리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크레임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염색 같은 경우에는 모발 안에 침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괜찮습니다. 열처리 당연히 하면 안 되고, 그죠? 강알칼이니까. 그런데 매니큐어는 결국은 열처리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모발에 골고루 도포를 하기 위해서, 잘 들어가기 위해서 바르는 것인데, 긴 머리 같은 경우에, 숱이 많은 경우, 그죠? 뒤에 백포인트 같은, 네이프 부분 같은 경우에 꼼꼼하게 도포를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내려 덮은 상태에서 열처리를 하게 되면요, 골고루 가지 않습니다. 이 아리 위로 들어가는 것이 안쪽에 분명히 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 분명히 그 손상 없는 찍찍이 같은 걸로 뒷부분에 그 섹션을 떠서 넣어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떠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떠야지만이 열이 그 뒷부분 안쪽까지 골고루 들어가서 그 시간 안에 안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20분을 주고 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이드나 앞쪽이나 위쪽이나 뭐 이런 부분은 잘 안착이 됐는데 뒤쪽 부분이 안착이 덜 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독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물 빠짐이 심하겠죠. 그리고 벽에 묻겠죠. 그죠?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분명히 뒤쪽에 매니큐어를 할 때는 숱이 많은 사람 더더구나 뒤쪽에 떠서 찍찍이 같은 걸로 공간을 만들어서 열을 골고루 안까지 들어가게 해줘라 하는 거, 그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물 빠짐이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0분 하고 나는데 자연방치 20분, 그죠? 자연방치 20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냉타올. 냉타올은 저는 뭐 이거는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뭐 실내 온도가 또 굉장히 높거나 또 여름이거나 이러면은 또 냉타올도 괜찮고,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자연방치가 충분히 시키고 침투 도포가 되고 안착이 됐으면 그냥 식힌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냥 냉타올 한번 찬물에 그냥 그 꽉 짜서 냉타올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당연히 샴푸 2번 정도 세척하셔야 됩니다. 2번 정도 세척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너스 001호 핸드릭 반드시 마지막에 트리트먼트 해주시는데, 여기서 놓친 거 있습니다. 도포를 할 때 뭐 다 하시잖아, 그죠? 도포를 할 때 두피에 바르면 안 되는 건 큰일 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걸 경험했었으니까요. 두피에 바르면은 두피에 붙어서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 붙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